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21,000원, 22,000원 사이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다가 연초에 공시를 냈습니다. 1,800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새만금에. 이 공시로 인해서 거의 89,000원 정도까지 갔고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에코프로머티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그 전구체 공급 부족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이 왜 부족이 오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거의 98% 가까이 중국산 전구체를 써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가 발동이 되면서 이 부분의 소재를 이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이외의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걸 쓰자라는 부분이 이제 발동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한국에서는 전구체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급등세를 이뤘고요. 뭐 20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투자자로 참여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블록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제 2,500억 원어치를 블록딜을 해서 지금 좀 급락이 왔고요. 나머지에 있는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뭐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9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뭐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전에도 보면 주가의 흐름이 한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런 기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등의 딱 기점이 되는 순간이 오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은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공장 증설을 시작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에코앤드림도 급등락을 반복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중이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한 21,000원, 22,000원 사이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다가 연초에 공시를 냈습니다. 1,800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새만금에. 이 공시로 인해서 이제 거의 89,000원 정도까지 갔고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정도의 상승률이 있다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금을 다 감당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극약 처방을 쓴 거죠. 주주 이제 3자 배정도 아닌 주주 배정에 유상증자를 때렸고요. 그 유상증자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유중이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전구체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 이제 전구체가 공급 부족이 오기 때문에 당장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5,000톤 물량은 계속 팽팽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이 이제 3만 톤 정도 증설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체적으로 3만 5천 톤 정도의 물량이 꾸준히 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의 강점은 한국 순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구체가. 아마 유미코아랑 굉장히 꾸준하게 MOU를 맺고 연구 진행을 해왔던 상태고요.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아마 에코앤드림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구체 생산력이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미래나노텍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코앤드림보다 자금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중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JNK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업으로 2차 전지 사업을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첨가제 사업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에 첨가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미래첨단소재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이제 커롱 뉴 에너지사와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요게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을 더 구체화하면서 중국 지분을 25%까지만 허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미래나노텍이 중국 커롱 뉴 에너지랑 55대 45 지분 비율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발표가 되면서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를 통해서 협의를 다시 보면서 지금은 이제 지분 미래나노텍이 75, 그 다음에 커롱 뉴에너지가 25%의 지분으로 진행을 하기로 지금 계약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이제 JV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발표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에코앤드림이 이제 그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아마 미래나노텍도 그런 공시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의 증설을 미래나노텍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2천억 원 투자금 확보는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유증을 한다거나 그런 그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은 이제 이 전구체를 생산하면 어디에다가 고객사를 어디에 두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유미코아 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코아 향으로 아마 한 2만 톤 정도, 2만 톤 정도의 물량을 아마 가져가게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이분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한테도 맡기고 미래나노텍에도 맡기고. 근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좀 기술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전구체에 대한 기술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경우인데 그 기술을 이제 미래커롱 에너지라는 합작 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커롱 뉴 에너지사로부터 기술 이전 지금 협약을 지금 맺고 있고요. 그런 협약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되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유미코아에 들어갈 그 제품 라인업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25%의 지분을 커롱에 지금 이제 던져준 거죠. 그 기술 이전 비용에 대한 목적으로.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곧 아마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이번 달에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에 공시가 나올 것 같고 그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미코아라는 기업은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시작된 글로벌 업체인데 원래는 양극재 글로벌 1위 기업이었습니다. 1위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증설을 하면서 글로벌 1위를 에코프로비엠이 가져갔어요. 근데 유미코아가 그러면 기술력이 없는 회사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미코아도 이제 칼을 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장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한번 뒤엎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특히 이제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유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수직 계열화해서 전구체까지 만들면 좋겠지만은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 SDI도 사실 에코프로랑 합작사 만들기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스코 퓨처엠 거 양극재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다 수직 계열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술력이 되더라도 그만큼의 투자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는 어느 정도
뭐 가져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100%다 뭐 양극재 업체가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뭐 전구체 비중을 봤을 때 내재화 비율이 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미코아도 전구체 내재화하는 물량도 분명 있겠지만 외주를 주는 부분에서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을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미래나노텍보다는 중국의 커롱 뉴 에너지를 선택을 한 거였지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커롱 뉴 에너지 거를 다 가져다가 쓸 수 없는 입장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미래나노텍에 기회를 준 거죠. 니네가 커롱 뉴 에너지 사건을 우리가 진행했던 걸 가져가 보면 어떻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미래나노텍을 좀 저평가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한 6,9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시총이 4,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구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만약에 뭐 전구체 사업을 그냥 띄워놓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이나 첨가제 사업만으로도 지금 시총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에 얼템캠즈가 있잖아요. 얼템캠즈 바로 옆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공장 옆에 미래 첨단 소재가 공장을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거기 3만 톤 정도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캐파가 지금 4만 톤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 3만 톤 정도 캐파 증설을 하는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업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한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중에 또 주목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TCC 스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뭘 만드는 회사냐면 캔, 그러니까 4680, 2170 겉에 있는 캔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 2170도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있고 4680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 원통형 배터리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이 많이 높아질수록 이 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캔을 만드는 회사가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TCC 스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 캔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우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우치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율촌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기술 협약을 맺고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만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캔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도 조금의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